건축사는 사회적으로 전문직으로 불리지만 정작 경제적인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설계는 돈 많은 사람이 취미로 하는 일이라거나 탈거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축 설계 업계는 저임금과 경영난으로 항상 힘듭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이런 현실이 드러납니다. 2021년 한 조사에 따르면 개업 건축사의 연평균 사업소득은 약 4,300만 원으로 전문직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약 2억 7천만 원인 의사에 비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건축사가 돈 벌기 힘들게 된 6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건축사 인력의 과잉과 그로 인한 경쟁의 심화입니다. 매년 상당한 수의 신규 건축사가 배출되면서 업계의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전년보다 897명 늘어난 15,484명의 개업 건축사가 활동할 정도로 건축사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건축 시장의 파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 경기 부진이나 건설 프로젝트 축소 등 수요는 크게 늘지 않는데 공급 과잉으로 건축사 간 생존 경쟁만 심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전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축사 사무소의 약 26%가 월 매출 200만원 미만을 신고했는데 이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 직종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전문직 종사자 수가 늘면서 동종업계 내부 경쟁이 격화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일거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건축사는 많다 보니 다수의 건축사가 매우 낮은 수입으로 버티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건축 설계 용역 대가가 낮게 책정되고 건축사의 전문직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실입니다. 이는 특히 민간 건축 시장에서 두드러지는데 공식적인 설계비 기준이 없다 보니 가격 경쟁이 극심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민간 건축물의 설계비는 동일 규모 기준으로 공공부문 설계비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터무니없이 낮은 보수로도 일감을 따내려는 경쟁이 많다 보니 건축 설계의 적정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 건축주들 중에는 도면 몇 장 그리는데 왜 그렇게 돈이 드냐라는 인식도 있어 설계비를 비용 낭비 항목쯤으로 여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설계비 저평가는 곧 설계 품질 저하로 이어져 제대로 된 대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사들에게 더욱 불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건축사의 수입 구조가 프로젝트 단위로 불안정하고 심지어 계약된 설계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건축 설계는 한 건의 프로젝트를 완수하면 거기서 수익이 끝나는 일회성 서비스입니다. 제조업처럼 하나의 설계로 여러 건물을 찍어내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항상 새로운 일감을 찾아야만 수입이 생깁니다. 더욱이 프로젝트 특성상 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대금을 받는데 완성 후에 잔금을 못 받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국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간 프로젝트를 수행한 건축사의 71.5%가 대가 미지급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 몇 달 늦게 받는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연쇄 자금난과 업계 전반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일수록 이러한 충격에 취약합니다. 대한민국에만 1인 건축사 사무소가 약 9,366개소나 될 정도로 영세한 사무소가 많은데 작은 업체일수록 한 번 수금이 밀려버리면 곧바로 생계에 타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건축 경기가 나쁘면 아예 프로젝트를 몇 달씩 못 구하는 경우도 생겨 소득 공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건축 설계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과 업무상의 비효율성입니다. 많은 건축사 사무소들이 야근과 철야를 밥 먹듯이 하는 문화가 뿌리 깊습니다. 무리한 일정, 빈번한 설계 변경, 인력 부족 등이 맞물려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도면을 잡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투입 시간은 긴데 애초에 계약된 설계비는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약속된 예산 안에서 결과물을 내야 하니 추가 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이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 한 청와대 국민청원 사례에서 한 건축사 사무소 직원은 야근은 기본이고 야근 수당도 없다면서 철야를 해도 최저임금은커녕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지만 신입사원 월급이 120만원 남짓에 불과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열악한데 이런 임금으로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5번째 원인은 상당수 건축사들이 경영과 비즈니스 역량이 부족하여 벌 수 있는 돈조차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건축교육은 주로 디자인과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정작 사업 운영이나 재무 관리에 대한 훈련은 부족합니다. 많은 신진 건축사들이 개업 후 마케팅, 계약 협상, 비용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고 결국 수익성 확보에 실패하고 맙니다. 또 건축사들 중에는 사업가보다는 예술가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아 수익 추구를 속물적이라고 여겨 아예 영업활동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좋은 디자인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얻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제대로 브랜딩을 하지 않아 무명에 머물거나 입찰에서 프레젠테이션 전략을 간과해 번번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번째 원인은 건축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와 제도적 환경입니다. 건축사는 건축주, 시행사, 시공사 등으로 여러 주체가 얽힌 건설 생태계의 한 부분인데 현재 구조에서는 건축 설계의 몫이 상대적으로 작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건설 비용에서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 5%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이마저도 앞서 언급한 대로 민간에서는 더욱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시공사나 개발사는 프로젝트 완성 후 분양 이익이나 운영 수익 등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지만 건축사는 건물 완공과 함께 역할이 끝나 지속되는 수익이 없습니다. 건축물의 저작권이나 초상권도 대부분 건축주에게 귀속되므로 건축사가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로 추가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건축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잦은 법규 변경도 건축사의 추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 보전 장치는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늘어나 설계 변경이 생겨도 추가 설계비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등 제도로 건축사의 역할과 대가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실효성 있게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업계 전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건축사들이 돈을 벌기 어려운 6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각각 독립적인 원인이지만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축사의 열악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업계와 정부, 건축사 개인이 힘을 합쳐 수요 확대, 적정 보수 책정, 제도 개선, 업무 혁신, 역량 강화 등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간다면 건축사들도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변화를 주도하고 업계 전반으로 공정한 질서가 자리 잡는다면 다음 세대의 건축사들은 건축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다는 말을 듣지 않는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한 걸음씩 변화를 만들어 나가며 건축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사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